오늘 인테리어 첫날인데 바닥 철거가 오늘 첫날이었어요. 타일 쪽에서 일이 좀 벌어졌어요. 타일 쪽에서 오늘. 그래서 하다가 진단이 됐어요. 이 타일이 단차가 마루 바닥하고 이 타일 쪽 단차가 있었던 거예요. Every part of me, I'm yours.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셀프 인테리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용기 가지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저 이렇게 집 완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킹 장대표입니다. 오늘은 목공 1일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공 1일차 작업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현관부터 이제 인원 총 4분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현관 쪽에 저희가 이제 현관을 이제 신발장 자리를 다 밀었고, 반대쪽도 이제 장이었는데 이 부분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가벽을 세우려고 지금 이제 다루기로 지금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는 뒤쪽에는 저희가 중문이 들어갑니다. 중문 슬라이딩에 들어가서 중문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중문을 이제 원목으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벽을 이제 좀 굴곡이 안 맞는 걸 다 잘라낸 상태이고, 복도도 마찬가지로 쭉 여기도 원래 간접등 자리였는데 이제 여기도 다 마감을 칠 겁니다. 마감을 쳐서 쭉 할 거고요. 그리고 거실 자리, 거실등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링팬을 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간접 조명 자리인데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싹 마감을 칠 겁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사각형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우물천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일체감 있게 막았습니다. 쑥 막았고, 원래는 이제 옵션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방이 아닌 확장형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다이닝룸이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감을 쳤습니다. 마감을 쳤고, 저쪽은 이제 대피 공간이죠. 대피문인데 저분 대피문인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을 치고 이제 뭐 히든도 같은 걸 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만 쓸 수 있게 문을 하나의 벽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첫째 딸아이 방인데, 현재 이제 가벽이 이제 저기 파티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저쪽 창가 쪽으로 맞춤 책상을 저희가 지금 진행할 거라서 저 부분에 책상이 들어가고 니은자 기역자 형태로 책상은 이쪽 안쪽이고, 이쪽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반 자리를 만들고, 이쪽에는 책꽂이를 또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들방은 지금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책상을 또 맞춰 넣을 거고요. 책상을 맞춰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할 거고, 이 내력벽 그 옹벽에다가는 책장을 만들어서 선반을 양쪽에 만들어서 책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 안방은 지금 벽면, 이제 방에서 들어왔을 때 벽면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저희가 붙박이장으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이 이제 이 부분에 앉혀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침대가 들어갈 거고, 기존에 있는 벽에서 이제 벽을 이용해서 이제 똑같은 마루를 깔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원래 세탁실 자리인데, 세탁기를 이제 트윈타워를 집어 넣을 건데, 이 기둥이나 이런 거 오수관 같은 게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목공으로 마감을 쳐서 벽지로 일체감 있게 쌓을 예정입니다. 등 뒷면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원래는 문이 거실에서 이어져서 거실에 문이 있었는데 막아버렸습니다. 밖에서는 거실이 크게 보이게끔 막아버렸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장을 짜서 청소기나 이런 뭐 세탁기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세탁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수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화장실은 이제 안쪽에는 샤워장, 양변기를 놓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수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들어서
양변기하고 샤워장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건식으로 세면볼을 이제 올려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화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손도 간단히 씻고 양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공 1차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뭐 이쁜 스위치랑 등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힘들었습니다. 네, 왜 인테리어가, 정말로 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목공 1차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프킹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목공 2일차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샤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딸아이 책상을 이렇게 현재 옆에 보면 가벽을 세웠고, 가벽 옆에 이제 협탁이랑 침대를 놔서 이제 아이가 쉴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창가 쪽으로 책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옆쪽에는 딸아이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거를 놓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일렬로 구성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메인 공부 자리는 오른쪽, 그리고 그 맞은편은 책장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조명이 또 들어올 거고, 간접 조명이나 뭐 전기 배선 같은 거 이렇게 다 지금 미리 구성했는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제 다른 천정 같은 거를 레일, 이 레일이 이제 액자 레일이죠. 액자 레일을 이렇게 쭉 또 달고 마감도 하고 보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안에 그 플렉시블 같은 거 후드 그런 거 매립도 하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오늘 드라마틱한 게 바로 갤러리 창입니다. 갤러리 창. 저희가 이제 아파트 밖을 이제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아예 고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밖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하게 또 시스템 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일이 좀 마무리됐네요. 오늘은 샤시가 이제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고, 천정포 마감, 그리고 벽 마감. 아직 좀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내일 이제 3일차. 이번 주에 이제 목공 작업이 끝날 예정인데, 또 목공 작업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여러분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민원이 좀 들어와서, 항상 이 인테리어 공사 민원과의 싸움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은 또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차장이 이제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지하 3층에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이나 짐 같은 걸 이렇게 주차하시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이제 보양을 좀 더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보양을 또 민원을 해서 제가 가서 직접 다 보양을 했습니다. 또 내일 또 진행되는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공 3일차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이쪽에는 뭐 저희 이제 현관인데, 현관 쪽에는 이제 석고보드를 이렇게 쳤고요. 석고를 쳐서 여기다가 타일이 바닥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서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책상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마감이 됐죠. 책상을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이 부분에, 전면 부분에 왔을 때, 책상을 하고, 이 윗부분을 어떻게 수납을 할까 싶어서 책장을 넣기에는 너무 좀 답답할 것 같고, 해서 결론 지은 게, 위쪽에는 액자 레일을 달아서, 레일을 뭐, 그림 같은 거나 사진을 걸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이 코너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코너 선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고정 쓰다가 질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뭐 다른
물건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빠질 수 있게 빼고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별도로 가변식으로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책장을 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모든 거를 다 이제 필름으로 다 마감을 칠 겁니다. 오늘 또 에어컨 설치를 이제 저희가 작은 방만 안 돼 있는데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보강을 튼튼하게 또 했죠. 아들 방도 에어컨을 또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아들 방은 책상은 별도로 기성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감이 나오죠.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희 다이닝룸인데, 이 부분에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야심차게 생각했던 게 바로 갤러리 창이었습니다. 갤러리 창인데 이게 뭐냐? 원래는 이제 그런 여닫이 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말 그대로 통창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좀 장애물이 없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뭐랄까 선반 스타일로 쓸 수도 있고, 뭐 여기다 화분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놓을 수 있게끔 했고, 때로는 여기다 컴퓨터 같은 작업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 부분 얇게 딱 떨어지게 했죠. 뭔가 액자 느낌 나게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원래는 샤시가 두껍죠. 샤시가 저렇게 두꺼워야 정상인데, 이렇게 두꺼워야 정상인데 저 샤시도 원래 그랬고, 근데 이 부분을 마감을 얇게 줬습니다. 얇게 줘서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 밖에 있는 모습이 액자인 것처럼. 근데 저희 집이 밖에 뷰가 아파트 뷰라서 이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내려다 보면은 이제 좀 뷰가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이 야심차게 또 한 부분이죠. 바로 안방 베란다 뷰입니다. 시스템 창으로 이제 바꾸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이제 단차를 맞추면서 바닥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는데 단열이 이제 단열이 좀 걱정되잖아요. 단열이 원래는 이 부분이 창이 있었는데 창은 제거를 했습니다. 창을 제거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이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단열재 아이소핑크를 그냥 갖다가 내려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쭉쭉 탄탄하게 쫙쫙 박았고, 안에도 뭐 매립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마감을 줘서 이제 수납장을 짤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그 세탁실의 맞은편에 이쪽에 이제 뭐 세탁용품이라든지 기타 일반 제품들을 좀 일반 그런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끔 천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여기에 등을 달아서 이쁘게 여기다가 이 중앙에다가 밖을 창가를 보면서 차 한 잔이나 책을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이제 안방 화장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격벽입니다. 격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라이딩 문이 들어갈 거고 안에는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이제 공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건식으로 쓸 수 있으면서 안쪽은 샤워랑 그런 관련된 일을 할 수 하게끔 만들었고, 잘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일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목공 4일차 일정 마무리했고, 쉽지 않아요. 항상 현장에서 돌발 변수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조언도 해주고, 현장에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킹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내 집 리모델링,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리모델링 마지막 목공 4일차를 진행했습니다. 목공 4일차를 진행했고, 지금은 목공이 오늘 다 마무리하고 4일차 하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목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집이 좀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마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공이 인테리어의 꽃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문이 들어갑니다. 중문이 이제 나무로 해서 저희가 중문을 지금 맞췄는데 중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바닥은 이제 저희가 선택한 바닥재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딸아이의 책상 방인데, 책상이 다 됐어요. 이제 됐고, 이제 뭐 튼튼하게 했는데,
딸아이가 이 안에서 이제 750 높이로 맞춰서 보통 책상이 한 7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매립등을 LED 등 달아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위가 이제 사실은 위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반대쪽은 책장이고 그리고 한데 위가 뻥 뚫려 있는 거죠. 뻥 뚫려 있어서 여기다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책장을 똑같이 짤 것인가 그런 고민했는데 그럼 너무 답답해질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로 이 부분을 책장으로 해서 만드는데 책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다가 그냥 본인이 딸아이가 놓고 싶은 그런 뭐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놓게 하는데 이거를 계속 있으면 고정되면 짜증나니까 이 부분을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때로는 뭐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뭐 여기다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구성을 잡았고 그리고 지금 폐기물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공 하면서 나온 게 이 정도예요. 그 전에 저희가 폐기물을 엄청 많이 뺐습니다. 뺐는데도 또 폐기물이 나온 거고 이게 다 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철거해서 가져갈 거고 여기 부분에는 이제 이 부분의 책장 뒤쪽에는 저희가 이제 협탁 같은 거 놓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싱글 침대를 놓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위에는 이제 펜던트 등을 달아가지고 펜던트 등을 해서 포인트로 아이가 이제 취침등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딸아이가 뭐 수면등 할 때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컴퓨터 등도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그리고 나가면서 또 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총 방이 작은 방 2개, 안방 하나, 그리고 거실 이렇게 해서 방이 3개, 거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구글 네스트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온도 조절기를 이쁘게 또 포인트로 달 겁니다. 그러면 딸아이, 아들방, 거실, 안방 이렇게 해서 또 구글 네스트로 또 포인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딸아이 방은 이제 끝났고요. 여기는 아들방입니다. 아들방인데 아들방은 원래 최초 계획은 책상을 맞추려고 했어요. 사실은 책상을 맞추려고 했는데 딸아이 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고정화되면은 나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면 짜임새도 있지만 또 이게 저 딸아이 방 같은 경우는 책상이 저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다 기름 오일 바른 것도 아니고 페인트 바른 것도 아니고 시트지를 씌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사실 좀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방은 별도의 기성품으로 해서 책장을 놓고 책상을 놓고 그리고 침대를 또 저희가 이제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 침대는 더블로 놓는데 왜 아들이 하나인데 왜 더블로 놓냐? 그거는 혹시라도 저희 집에 오실 손님들이 계시면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저희 와이프의 계획이 담겨 있어서 저는 힘이 없어서 와이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고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벽체가 섰기 때문에 원래는 저 끝에 이제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저 끝부분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크게끔 했고 저쪽 베란다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우물 천장이 있었는데 이 위에는 이제 실링팬이 들어갈 거예요. 실링팬이 이제 크게 들어가서 실링팬의 장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난방을 틀어도 온도가 이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걸 밀어주는 효과나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실링팬을 처리했고 그리고 원래는 간접등이 위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조명 때문에 사실 제일 머리 아픈 게 조명이었는데 간접등을 빼버렸습니다. 이 우물천장에는 실링팬만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다운라이트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그러니까 부엌이죠, 부엌, 주방. 정말 야심차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옵션을 최초에 선택할 때 이 공간을 방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옵션으로. 근데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는 전 주인분께서는 옵션을 뺀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옵션이 있는 집을 가봤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사실은 있어도 부시려고 했었어요. 있어도 부시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없는 집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뭔가 좀 선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가벽으로 이제 뭔가 이게 파티션이 있었는데 이 파티션을 저희가 깔끔하게 그냥 원래 그 벽체로 다 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공간이 더 간결해지고 깔끔해졌고,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 아일랜드가 있었는데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아일랜드를 놓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주방은 제 게 아니잖아요. 아내 거기 때문에 싱크대가 일렬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상부장이 없습니다. 하부장만 있고 상부장이 없다 보니까 아일랜드를 비치해도 위가 없다 보니까 뭔가 백그라운드가 받쳐주는 기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좀 허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일랜드를 여기다 놓게 되면은 길이가 한 2,300 정도 나오는데 좀 뭔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한 2,800 정도 나와야 좀 사이즈가 좀 볼만한데, 그게 좀 사실 에러여서 결국에는 저희는 식탁에다 나중에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나중에 좀 식탁을 좀 좋은 걸 하되 아일랜드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상부장도 없고 뻥 뚫려 있고 이미지도 좀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이프가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아내가 또 하나의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는데, 원래는 창이 이제 분할 창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갤러리 창으로 바꿨습니다. 갤러리 창인데 이게 샤시예요. 원래 샤시인데 샤시가 이제 좀 얇아진 거죠. 그러니까 원창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창은 두껍습니다, 여러분. 창 두께가 이만큼 있는데, 뭔가 지금 뒤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샤시 같지 않죠. 뭔가 선이 얇잖아요. 이거를 목공으로 저희가 이걸 최대한 얇게 AS, 그러니까 창도 AS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을 빼내면은 창이 이제 빠지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액자 스타일로 했습니다. 액자 스타일로. 그래서 보면은 선이 되게 얇아서 액자 느낌 나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이 부분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또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책도 놓을 수도 있고, 화분도 미니 화분도 놓을 수 있고, 뭐 스피커도 놓을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컴퓨터도 놓을 수 있고. 뷰는 사실 솔직히 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 집 뷰가. 뷰는 좋진 않지만 이렇게 밑에서, 저희 집이 고층이다 보니까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 또 그것도 이뻐요. 예, 여러분은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되게 만족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비상 대피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막을 거예요. 문으로 닫아서 막을 거기 때문에 더 오히려 커질 것이고, 이 자리가 뭐 저희는 좀 다양하게 저희 막내가 쓸 수 있는 놀이방 정도의 공간을 좀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뭐 때로는 여기다가 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진 않았지만 책장을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낮은 책장을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 장난감도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영화관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와이프한테 제안했지만, 예산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 돈은 좀 아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냉장고인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한 8년 전에 산 냉장고인데, 나름 지금 봐도 이뻐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저희가 셰프 컬렉션이라는 삼성전자 건데, 이렇게 뭐 김치 냉장고, 냉동실, 뭐 냉장고 이렇게 해서 딱딱 세 동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마감을 되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또 별도의 공간이 하나 별도의 가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납, 뭐 밥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은 이제 니은자로 이제 꺾여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가구로 저희가 이제 또 기역자로 이렇게 가구로 상부장, 하부장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드로 상판을 깔아가지고, 와이프가 뭐 여기다가 뭐 커피라든지, 뭐 애들 뭐 라면이라든지, 저희 뭐 군것질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놓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팬트리 공간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창을 시스템 창으로 바꿨어요. 시스템 창으로 바꿔서 좀 뭔가 획일적. 요새 짓는 아파트는 다 시스템 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는 창이 원창으로 해서 이게 베란다가 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단열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는 덧창으로 해서 추가로 달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동선적인 것도 있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시스템 창으로 바꿨습니다. 이 공간이 또 창이 얇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단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단열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너무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고민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스템 창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뭐 솔직히 생활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춥거나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좀 불안해서 단열을 엄청 두껍게 했습니다. 이만큼을 저희가 단열을 한 거예요, 이만큼을. 무려 한 뼘 가깝게 15cm를 무려 단열로 위아래로 다 단열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공간이 이제 좀 안으로 들어와서 좀 공간은 좀 좁아졌지만 단열적인 부분에서는 뭐 유리창, 창을 빼고는 뭐 그냥 뭐 다 봉쇄했다. 그래서 좀 단열에 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창은 원창이라서 시스템적이라 좀 걱정은 사실 되지만 그래도 단열로서 좀 최대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춥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창에도 추위를 잘 못 느꼈는데 이 시스템 창에서 못 느꼈는데 단열까지 했으니 전혀까지 그렇고 좀 걱정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까 거실에서 막은 문이죠. 막은 문 뒤편에 이제 저희가 수납장을 짰어요. 수납장을 짜가지고 딱 알맞게 짰는데 이제 문은 지금 현재 문을 안 달았어요. 문을 2개를 달아서 열고 왜냐면 여기다 세제나 이런 거 넣으면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넣고 닫고 그리고 여 밑에는 전기선을 뽑아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뭐 진공청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마무리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이 뭐 이쁠 일이 없죠. 없는데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수관이 막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리고 가스 밸브. 그래서 최초 계획은 이 부분을 다 가려서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온수하고 냉수를 이제 세탁기 연결해서 쓰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앞부분을 그 빌트인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했고 그리고 이 뒤편에는 뭐 문제 나도 충분히 냉장고 그 세탁기만 꺼내면은 충분히 AS나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겉에 부분에 했고 마감은 벽지로 해도 상관없고 뭐 시트지로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러면은 뭐 세탁기 돌리면서 시끄러우면은 뭐 어떡하 뭐 잠을 자겠냐 제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뭐 불편사항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밤에 안 돌리면 되죠. 자 안방 화장실인데 저희는 화장실을 건식과 습식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샤워장.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는 이 벽이 없었죠. 이게 지금 저희 쪽은 문인데 이 문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원래는 최초에는 양변기, 그 다음에 수전, 그 다음에 샤워기였어요. 근데 양변기랑 수전이랑 위치를 바꾸는 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거 사실 어렵죠. 귀찮고. 근데 저희가 바꿈으로써 와이프가 원하는 구상이었는데 뭐 샤워랑 양변기를 이쪽에서 쓸 수 있고 하는데 여기를 건식으로 해서 평을 맞추는 거예요. 바닥을 건식이고 샤워장은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일로 두르고 수전볼 올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세수도 하고 뭐 세수까지는 뭐 세수도 하고 양치 가벼운 걸 할 수 있지만 주목 쪽은 따로 저희 집 화장대가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화장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여기서 아침에 간단하게 세수하고 양치하고 세안하고 거울 달아서 세수하고 이제 화장까지 하고 출근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쁘게 좀 아기자기하게 꾸밀 예정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랄까 뭐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모습은 나중에 봐야겠지만 와이프가 원하는 동선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분할로 나눴습니다. 공간을 뽑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좀 썼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생활이 차단되는 거죠. 볼일 볼 사람 볼일 보고 샤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에 여기는 뭐 방문이 여긴 저희 따로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서 쭉 들어와서 볼일 보고 나가고 이런 개념으로 됐습니다. 알파룸이라고 하죠. 알파룸인데 이 공간은 좀 사실은 이제 저만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될 것이고 한쪽에는 이제 그 스타일러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책상이랑 TV랑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기서 뭐 게임도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게임도 하면서 제 업무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만드는 유튜브도 또 만들면서 그런 공간으로 쓸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공 4일차
목공 4일차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전기 작업이 뭐냐면 이제 등 홀을 뚫어야 돼요. 천정을 홀들을 위치 잡아서 등을 우리가 뭘 달 수 있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다운라이트를 주로 메인으로 달 거기 때문에 다운라이트 등들을 다 뚫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 아이들 방 에어컨을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에어컨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타일 공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서대로 뭐 바닥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벽지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트도 들어갈 것이고 할 예정입니다. 목공 4일차까지 끝났는데, 뭐 셀프 인테리어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목공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좀 집에 윤곽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윤곽이 나오는 것 같고, 셀프 인테리어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머리도 지진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랑 저랑 사실은 공정을 나눴었어요. 공정 나눴던 게 뭐냐면, 와이프가 실내에서 그런 구성되는 시스템들, 뭐 예를 들어서 수전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제 원래 최초 계획이었는데, 와이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막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은 더 기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시 한다면은 제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에 살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계속 그걸 물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현장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팀들이 상당히 잘해주셨고, 정말로 고마웠게도 너무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진두지를 잘 더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현장 분들하고 뭐 의견을 조율하는데, 현장에서 그 전에 정말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무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의 의견을 따라서 유럽형 스위치를 안 하고 국산형 스위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욕심이 뭐냐면, 구글레스트까지 해서 큰 돈 들여서 하는데, 집도 큰 돈 들여서 고치는데 스위치에다가 뭔가 힘을 빼버리면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산형으로 세팅했다가 다시 뜯고 다시 하는, 소켓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유럽형을 하기 위해서, 유럽형은 가로잖아요. 스위치에서 가로 자체 길게 나오는 거고, 국산형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결국에 또 중복 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철거도 마찬가지로, 수전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관을 좀 매립형으로 안 하고 돌출된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와서 수전 위치를 매립으로 바꾸게 되고 하다 보니까, 수전 같은 게 미리 결정되고 했다면 그런 또 중복 비용이 발생하거나 안 했을 텐데, 그거를 내가 돈을 들이면서까지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고, 작업자에게, 그리고 저도 돈을 써서 하고 작업자에게 아신소리해서 싫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공 4일차까지 끝났는데 또 하나의 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고 4일차 공정 잘 마무리하고 폐기물도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내 집이 점점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다음 공정, 전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타일 작업이 남았잖아요. 타일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